자, 계속해서 32단원 함수와 함수값, 함수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단원 함수와 그 다음에 함수값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70%는 사실상 방정식과 함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등을 모두 이제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응용한 미분이나 적분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7, 80% 정도는 함수,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뭔지 정의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함수와 함수값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저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수식으로 된 약속이다. 즉, 우리가 만약에 너와 내가 약속을 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여러분께서 저한테 어떤 값, x란 값을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기다 2배를 해서 3개를 더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럼 이때 이 x와 이 y는 각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x개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값을 줄 거죠. 맞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y 값을 줄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런 함수에 주어진 미지수들은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변수. 그러면은 이때 이 x값을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y값을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x값에 따라서 y값의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함수는 약속이야. 수식으로 된.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약속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는 무슨 약속이 있냐면은 x값에 단 하나의 y값이 대응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x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하나여야 된단 말입니다. x에 대입하는 숫자에 따라서 y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때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를 기본으로 해보자면 보통 우리는 이 소문자 x에 들어갈 수 있는 집단을 설정을 합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역은 쉽게 말해서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숫자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y값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또 집단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y값에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거나 들어갈 수 있는 숫자나 뭐 어떤 것들. 그랬을 때 정의역이 1, 2, 3, 4라고 합시다. 공역은 A, B, C라고 할게요. 자, 보통 약속, 수식으로 된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 한 거고, 원래 함수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식으로 되었다라고 한 것뿐이지, 함수 자체에서는 그냥 하나의 정의역 값에 하나의 치역 값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y 값을 대응하면 된다. 여긴 공역이라 얘기했는데, 자,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3이 A로 가고 4도 A로 갔다 합시다. 이때 A와 B는 선택받았죠. 우린 이 선택받은 애들을 공역 내에서 치역이란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즉, 공역은 y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나 뭐 이외의 것들 얘기하는데, 치역은 선택받은 값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선택이 됐죠. 물론 1, 3, 4가 모두 a를 선택하긴 했지만 이런 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똑같아요. 1도 a로 가고 2b, 3a. 근데 4가 a와 b 두 개 모두로 갔습니다. 우리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결과가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함수 f라고 써요, 보통. 이 f란 약속에 의해서 숫자 1은 a로 갔고 숫자 2는 b로 갔고 3도 a로 갔는데 4가 욕심을 내서 a와 b로 두 개가 같다. 이런 경우는 함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4가 둘 다 안 갔어. C까지 안 갔어. 4는 그냥 남았어. 이런 경우도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즉, X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Y값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서 Y값을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Y값은 얘네들은 선택받지 않는 애가 있어도 됩니다. 않는 애가 있어도 오케이입니다. 즉, Y값 전체 후보가 공역이고요. 그 중에 선발된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공역 안에 치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이 공역과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차분히 배워요. 요 뒤에 배우나? 여기서 괜히 설명했나? 뭐 뒤에 딱히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봅시다. 그래서 함수의 x값들은, 즉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을 정의역이라 그러고, 정의역은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y값을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안 가거나 두 개는 갈 수 없다. 단 하나의 y값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이 y값들의 후보를 공역이라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렇게 선택이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한다. 근데 이 C처럼 선택받지 않은 애가 있어도 Y값에선 상관이 없다. 뭐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수식으로 배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방금 전에 썼죠. 얘를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형태로 fx는 2x 더하기 3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f가 의미하는 거는 나는 f라는, 즉 함수 중에서 f라는 의미의 약속이야. 그래서 나는 x를 f라는 약속에 대입을 하면 x를 2배를 하고 더하기 3을 할 거야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f부터 시작해요? 이 함수의 영어가 펑션입니다. 그래서 f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서 fx는 2x 플러스 3이다. 혹은 fx는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나중에 가면은 한 문제 안에서 함수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fx, gx, 뭐 hx 등과 같이 함수를 구분을 합니다. fx는 이런 약속이고 gx는 다른 함수니까 이런 약속이고, 함수가 3개면 hx는 이런 약속으로 쓸게 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함수가 f로 시작하는 알파벳이니까 fx, 뭐 f란 f란 알파벳으로 약속을 정의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y는 나오는 결과물, y란 결과물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fx는 야 나는 이런 약속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도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y는 fx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어도 무방하다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f에다가 만약에 f2는 하고 쓰면은 이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더하기 3, 사치기 연산의 순서에 의해서 4 더하기 3이겠죠. 그래서 7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f에다가 f란 약속에다 숫자 2를 대입하면 7이 나온다. 그래서 y값은 7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좀 너무 복잡했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추후에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쉽게 얘기해서 함수의 정의된 값을 이제 좌표 평면에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좌표 평면의 표시.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함수의 정의된 값이라고 하면 정의역과 치역이 선택된 값들 얘기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해볼까요? 자, y는 2x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의역을 정수라고만 해볼게요. 정의역을 정수.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프 좌표 평면 위에 표시를 할 건데 여기다 표시하죠. 자, x가 만약 1이면 y값은 2가 나와요. 즉 1,2 여기 점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1이면 여기가 2. 그 다음에 x가 2면 y값은 4예요. 2,4 2,4 1,2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0 예, 뭐0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등등등 점이 계속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표현해 보면은 마이너스 1 대 마이너스 4. 자, 요런 점들
이게 표시했잖아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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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 이것들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함수의 그래프. 자, 정의역에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했고요. 나오는 y값을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그걸 좌표평면 위에 표시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정수기 때문에 정수에 해당하는 거 원래 전부 다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래프 상으로 요만큼만 그린 것 뿐이에요. 뭐 3,6이라든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런 거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의역이 정수일 때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데 정의역이 실수래요. 정의역이 실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연두색의 직선이 돼버릴 겁니다. 실수면. 즉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에 정의된 함수 값들을 좌표평면에 그냥 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역과 치역에 따라서 그 형태는 변한다. 지금 정수면은 점이고요. 실수면은 직선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함수에서는 곡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선도 있고요. 원도 있고요. 원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원의 방정식 이러면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배웁니다. 그건 함수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2차 곡선의 그래프 등등 그러니까 함수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프들을 배웁니다. 좌표평면 위에 그려내는 것들을. 그냥 거기에 정의된 값들을 좌표평면 위에 그려내는 거를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때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려진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1차 함수, 2차 함수 등등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면 이 부분을 아예 새로 녹화해서 올려줄 테니까 꼭 댓글을 남겨주길 바래요. 그러면 33단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